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코너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의 누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 보통 우리 그냥 그 속된 편으로 칼잡이 이러잖아요. 그죠? 네. 요새 이 검사, 검찰, 법무부 이 꼭 무슨 정말 칼싸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가고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인사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최민희 전 의원. 그러니까 우선 저는 좀 이상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뭐요? 언론에서 주로 쓰는 건데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검찰 내에 그 전두환의 하나회 같은 그런 윤석열 사단이 있다는 말인가? 기정사실화하고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위험한 네이밍 같습니다. 그렇게 프레이밍 되면. 근데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꼭 사단이라고 보면 그거는 사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거꾸로 그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다면 조선일보에서는 엄청 깠을 것 같거든요. 그걸. 그 사단을. 네. 그런데 이 제목을 보수 언론이 윤석열 사단 이런 얘기를 쓰고 예. 그거를 문제 안 삼아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거보다는 윤석열 총장과 소위 칼잡이라고 얘기되는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그냥 모여서 일을 하는 거다 정도였는데 정말 사단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그건 해체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요. 그런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우려되는 점에 대한 답변만 말씀드리면 일단 조국 가족 내에 대한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 기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부산으로 발령받은 거는 그건 뭐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인사이동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울산 그 시장 선거. 예, 예. 울산 시장 처음에는 김기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처리에서 시작됐다가 예. 갑자기 이게 울산시장 선거로까지 불똥이 튀고 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에 추미애 대표가 개입했다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하고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요. 문제 있으면 수사하십시오. 계속 검찰이.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균형발전위원회 검찰이 압색한 건 네. 온마이웨이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검찰이 좀 무지하달까 이런 느낌입니다. 무지하다? 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건 개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울산시장 후보를 어떻게 하려고 기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개입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죠. 당연히 해야 할 지휘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참으로 무리하고 그 무지한 수사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로까지 지금 법무장관으로까지 수사가 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데. 아니요. 고발했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비서실 부실장까지는 소환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정말 갈지는 아직은 이제 모른다 이런 상태죠. 진수희 전 의원은 어제 그 인사 총평부터 해주시면. 총평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정권의 오만함, 무도함의 끝이 어디일지 참담함을 넘어 좀 섬뜩하다는 느낌마저 들었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밤잠을 설칠 만큼 어젯밤에 2020년 1월 8일 밤 단행된 검찰 인사는 학살, 숙청, 뭐 보복 이런 단어가 무색하지 않을 우리 역사에 매우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일 예. 이 인사로 인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저는 그로 인한 정치적 법적 책임 부담 오롯이 이 무도한 인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몫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최 의원께서는 수사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수사가 끝난 것으로 검찰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담당 검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느냐. 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향후 수사에
영향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요. 오늘 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균형 잡힌 인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평가했죠. 했는데 예. 저는 뭐 천만의 말씀이고요. 오직 친문 지지자들을 보고 한 인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 의원께서 그 사단이라는 말을 보수 언론이 썼다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그 청문회 때 표창원 의원과 뭐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오늘 나중에 어디가 시작인지는 모르겠다. 이제 알겠지만 어쨌든 뭐 분명한 거는 이분들한테 지금 윤 총장은 수족이 잘렸고 그다음에 배성범 또 누구죠? 한동훈 예. 또 제주도까지 유배 가신 누구죠? 박찬호. 이 검사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과거 정권 적폐 수사를 한 그 동일한 잣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고지고대로 믿고 네. 실행에 옮긴 그 잘못밖에 없다. 뭐 네, 제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그 균형 잡힌 인사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의 검찰이 인사를 할 때 특수부 중심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특수부는 전체 검사 인원의 10% 미만이고 예. 90%가 형사부나 공판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을 발탁했다. 중용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윤석열의 수족 이런 말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검사들은 국민께 봉사해야 하며 공무원이세요. 네. 근데 무슨 윤석열의 수족입니까? 그런 이게 조폭 집단 비슷하게 운영되었다면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의 경우 조국 내 관련하여 사모펀드 수사할 때 초기에 자유한국당과 거의 비슷하게 조국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차명 계좌뿐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뇌물성 비리가 있다는 듯이 몰아가서 4개월 동안 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조국 장관 기소문 보면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한 차명 계좌 하나 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조범동이 차명 계좌 아니다. 나는 정경심에게 돈을 빌렸고 이자를 줬다고 재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그렇습니다. 네. 오촌 조카가 핵심인데 지금 예. 오촌 조카가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라는 증명도 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수사로 그 동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명예심인지 명예욕인지 살아있는 권력을 뭐 어떻게 함으로써 스스로 뭐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4개월 동안 난리친 거에 비하면 기소장은 너무 초라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본다. 이번 인사가. 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물론 인사할 수 있어요. 어떤 특수한 뭐 직접 수사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비대하다 이러면 인사할 수 있는데 그 인사를 하필 6개월 전에 한 인사가 있는데 6개월 만에 그것도 네. 새로운 법무부 장관 들어서자마자 예. 무슨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오해받는 인사를 하느냐. 그래서 균형 인사라는 말에 제가 동의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4개월 동안 난리를 쳤는데 보잘것없다. 아니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혼자의 공소장에도 11개, 12개 범죄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4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른 가족들도 굉장히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 다 합쳐봐요. 4개월 수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었는데. 아니 이거 잠깐만요. 꼭 짚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예. 그 11가지가 잠깐만요. 형편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수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재판 결과를 갖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항명인지 뭐 이런저런 서로 다르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우선은 저는 대검에서 낸 그
보도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사하기 30분 전에 의견 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적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 네, 30분 전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께서 오늘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의견을 달라고 얘기했고 그 전날도? 예, 전날도 했고 그리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도 네. 얘기를 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요구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명단 가져와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검찰총장이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오라 마라 합니까? 그다음에 인사명단 가지고 오면 결재하겠다는 태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관행이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하루 전에 얘기했는데 그거를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처음 통보받았다고 거짓말한 거라면 도대체 왜 검찰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그거는 완전히 법무부 버전이고요. 사실은 법무부하고 검찰청의 관계는 다른 부처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그 지위를 부여한 데는 예. 정치적으로 중립, 독립 이걸 위해서 외청으로 독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아주 상하관계의 무슨 명령을 그 지시를 받고 뭐 행하고 이런 관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 검찰총장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검찰청법에 절차를 명시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라는 거는 그냥 요식행위로 모양 갖추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거기 법에 들어있는 절차에 담겨있는 정신이나 취지가 충분히 충족되어야만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취지가 뭐죠? 검찰총장이 예, 검찰 그 의견을 내 들을 인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죠. 그리고 어차피 법무부랑 청와대랑 인사는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인사안을 가지고 검찰총장을 만나야지 의견을 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검찰총장한테 의견 내라. 네. 이렇게 하는 게 의견을 듣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그런 모양 여기까지. 갖추기 여기까지. 식이었다. 예. 이렇게 어제 그 평가합니다. 검찰 인사에 왜 대해서는 이렇게 검찰 편을 드시는지 두 이해할 길이 분께서 없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공평한 발언 기회만 드린 걸로 그냥 끝냅시다. 네. 다음 주제는 뭐 오늘 또 새롭게 출범한 보수 통합 관련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위원장 맡고 잘 될까요? 진수희 전 의원. 새로운 보수당도 여기에 동참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뭐 어렵겠죠. 여러 가지 고비나 난관이 분명히 뭐 있을 거고요. 쉬운 통합이라면 효과도 없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일수록 또 통합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예. 더 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저런 뭐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통이 있어야 뭐 그 옥동자도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네. 그 혁신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박형준 전 예. 수석이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전혀 동의 그래요? 해주지 않은 오.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그 준비하는 실무자들이 그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예. 발표를 한 것이고요. 거기 오늘 참여했던 정병국 예. 의원이 이거는 새보수당은 아직 논의를 해봐야 된다. 아직 그 부분은 어허. 동의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오늘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특별히 하시는 이유는 새 보수당이 아니 그게 막 보기에는 기사 박형준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 아직 이제 새보수당 내에서도 박형준 그 위원장을 우리가 그 동의를 같이 해주고 같이 갈 거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적어도 이제 일단은 보수 통합의 주된 주체가 한국당하고 일단은 새로운 새보수당. 보수당이면 그 주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줘야지 제3의 인물이 예. 나와서 이걸 끌고 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맞느냐? 예.
그런 부분에 알겠어요. 대해서 아직 동의를 해주지 예컨대 뭐 못하고 자유한국당 새보수당에서 공동위원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맞는 그런 거다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박형준 전 수석이 무슨 권위로 통합추진위의 위원장을 합니까? 이분이 뭘 했다고. 언론에 좀 나오면 네. 보수통합추진위 위원장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권위가 없다. 입으로만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런 사람 권위가 없다. 전 그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 통합추진위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게 움직이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강자의 횡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는 그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 보수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새집 짓자. 네. 이건 정말 보수 통합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의 강 부분도 예를 들면 지금 무슨 탄핵에 동의하라든지 그게 잘 됐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건 이미 헌재가 그 탄핵을 인용한 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실로 그냥 두고 가자. 이 정도도 동의 안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나요? 단지 보수 그래서 통합뿐만 일단 아니라. 요번 위원회에는 우리공화당은 일단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공화당에도 제안을 했는데 뭐 탄핵 그 부분 때문에 그쪽이- 같이 하기가 뭐 힘들 것 같아요. 그쪽이 일단은. 거부했던 걸로 알고 그런 있어요. 거죠. 참여를 하지 않은 그래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저는 늘 도대체 대한민국의 보수는 뭐냐,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 통합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동한 기준은 예. 2014년에 유승민 대표가 국회 연설한 부분이에요. 중부담 중복지 뭐 이런 네, 것도 내세워.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예. 보수 기치 예. 요거였거든요. 예. 그렇게 정신을 세우면 그 정신을 세운 사람이 주도해 가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석이 많다고 박형준 수석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건 민주당과는 좀 다른데 저는 늘 국회를 보면서 네. 자유한국당의 친박이 주도하는 이 상황은 진짜 국회가 점점점 어렵다. 안 좋아진다. 예. 그래서 친박인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연관이 된 분들은 사실 그 동교동계가 사라졌듯이 사라져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최민희 전 의원이 진수희 전 의원 편을 왕창 들어주시는데. 아니, 아니, 저는 오히려 저보다 늘 늘 그랬어요. 정확하게 역시 뭐 분열됐다 통합하고 이런 과정을 저 많이 많이 해봐가지고. 겪어보신 분이라 아주 냉정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보수재건의 3원칙은요. 그 유승민 의원 유불리 이거하고는 하등 관계가 네, 없고 네.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국민들이 아까 최소한의 조건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그런 거지. 그 3원칙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 유승민을 뭐 앉는 거고 아니면 네. 아닌 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다 이건 이제 명분과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총선도 코앞에 닥쳤는데 도대체 공천권을 몇 대 몇으로 나누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그 3원칙만 오롯이 수용이 되면 막 지분 따지고 공천권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게 그게 옛날 보수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요? 제가 아는 유승민 의원. 근데 저희가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당이 통합할 때 지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합이 비교적 잘 됐고 그걸 주도한 분이 손학규 대표세요. 네, 당시 네. 민주당 맞아요, 대표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되게 멋있으셨어요. 알겠어요. 뭐 오늘 첫 출범을 했는데 박형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여기까지 오늘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